예, 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오늘 요일이랑 시간이랑 좀 옮겼습니다. 저희 방송이 워낙에는 화요일 날 오후 4시에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렸었는데요. 오늘부터 금요일 낮 2시로 옮겼습니다. 착오 없이 잘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동북아의 문경환 대표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지난 방송에도 얘기를 했었는데요. 카터 전 미국 대통령이 세 번째 평양 방문이 예정돼 있다라는 뉴스가 나왔었는데 요거 일정이 좀 맞춰진 것 같습니다. 중국에 있는 이 소식통을 인용을 해서 26일부터 2박 3일을 다녀올 예정이다 이렇게 했는데 아직 뭐 공식적으로 발표된 건 아니고 근데 4월 말이라고 했으니까 대략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전후가 될 것 같고요. 26일부터 28일까지 다녀올 예정이다 이렇게 나왔고 최근에 그 카터 재단에서 했던 회의에서 이 지미 카터 전 대통령이 직접 그 발언을 한 게 있어요. 이번에 방북을 하면 한 3가지 정도 얘기를 할 것처럼 얘기를 했는데 첫 번째가 이 북미 간 평화 협정 문제, 그다음에 두 번째 그 비핵화 논의, 그다음에 세 번째 뭐 인도주의적 지원 문제, 이 3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개인 자격으로 가서 하기에는 참 너무 비중 있는 문제들이죠. 뭐 평화협정 문제나 뭐 비핵화, 뭐 물론 이제 인도주의 문제야 뭐 개인 자격으로 가서 뭐 얘기는 할 수 있겠다 치더라도 이 비핵화 문제나 평화협정 문제는 개인 자격으로 가서 얘기하기에는 너무 좀 비중 있는 문제들 아닌가 싶어서 역시나 뭐 예상대로 개인 자격을 가장한 뭐 이제 사실상의 특사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언론 분석들도 있죠. 일단 4월 말에 북미 간의 모종의 만남과 좀 협의의 결론이겠죠. 이쯤 되면은 그런 것들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자, 백두산 화산 관련해서 지난번에 1차 회의가 있었고요. 네. 예, 북의 지질국과 남쪽의 전문가들이 만나서 했었던 게 있었는데 2차 회의를 합의했다는 그런 소식이 또 들려오고 있습니다. 네, 그 1차 회의 때 원래 이제 다음 회의를 언제 할까 뭐 이런 걸 잡았어야 되는데 그때 그 합의가 안 됐었나 보더라고요. 근데 네. 이번에 그 남쪽의 통일부에서 먼저 제안을 해서 4월 12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이죠. 다음 주 화요일 날 2차 회의를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북에서도 동의를 했다고 합니다. 1차 회의는 아무래도 이제 사전 서로의 생각을 교환하는 자리였다면 2차부터는 좀 더 뭔가 이제 구체적 합의들이 나오지 않겠는가 좀 기대가 됩니다. 네. 3월 말에 천안함 일주기 갖고 남쪽에서 또 정부 차원의 많은 행사들을 했습니다. 예. 뭐 약간 뭐 그런 안보 위기 몰이 같은 식의 좀 이런 것도 있었긴 했는데요. 근데 북쪽에서도 천안함 또 1년을 맞아서 일종의 입장을 좀 발표를 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네, 이 북의 이제 국방위원회 소속의 검열단인 대변인 담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안함 문제와 관련된 입장들이 쭉 나왔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게 그거죠. 그 대화를 하려면 통 크게 대화를 하고 전쟁을 하려면 진짜 전쟁 맛이 나게 전쟁을 하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화와 전쟁 중에 선택을 하라 이 얘기인데 이제 그 배경을 보면은 남쪽에서 계속 그 하는 얘기가 천안함 문제에 대해서 사과를 해야 회담을 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천안함 문제를 빌미로 해서 계속 대화를 미루고 있는데 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이제 그 남북 간에 좀 비공식 접촉들이 계속 있는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대화를 하려면 제대로 통 크게 대화를 하고, 그러니까 통 크게라는 말에는 아무래도 이제 정상회담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는 좀 분석도 있고요. 그다음에 대결을 하려면 아예 진짜 전쟁 맛이 나게 전쟁을 차라리 하라라는 걸 이제 좀 그 입장으로 보여준 게 아닌가 생각이 되네요. 네. 자, 오늘은 리비아요. 리비아 요즘 사실 한국 뉴스에서 요즘 일본 지진 그리고 리비아 이 전쟁이죠. 이제는 리비아 사태라고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예. 예, 리비아 전쟁이 됐습니다. 새로운 미국의 전쟁터가 됐죠. 요게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리비아 사태의 교훈 그리고 한반도에선 또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 요거를 자세히 좀 들여다봤으면 합니다. 예. 리비아 사태의 본질에 대해서 좀 먼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리비아 사태가 장기화되고 있고요.
이게 무슨 리비아 안에서의 민주화 시위 정도로 알려지고 막 이렇게 했다가요. 이제는 공습이 시작이 됐어요. 공습이 시작되면서 이 공습이 과연 정당한가? 뭐 이런 얘기들이 지금 되고 있고요. 비행 금지 구역이라고 미국이 이제 막 선포를 하더니 사실 이제 비행 금지 구역이 아니라 미국의 전투기가 자유롭게 공습을 할 수 있는 지역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요런 것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데 도대체 이 리비아 민주화 시위에서 어떻게 이 전쟁까지 오게 됐는지, 리비아란 도대체 어떤 나라이고 카다피는 또 어떤 사람이고 어떤 정부인지 요 배경 지식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 보면 최근에 이제 중동, 북아프리카 이쪽에서 계속 시위들이 일어나니까 그 다 비슷비슷한 똑같은 상황들 아닌가라고 인식하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리비아라는 나라가 좀 독특한 면이 있습니다. 원래 리비아가 이제 그 봉건 왕조 국가였는데 1969년에 카다피가 이제 그때가 아마 소령인가 뭐 그랬을 건데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그래서 쿠데타가 성공을 했고 그래서 바로 집권을 했죠. 그래서 바로 이 아랍 사회주의 공화국을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사회주의 국가로 쭉 나아가게 됐고요. 주로 카다피 정부가 이 시행했던 거는, 이 리비아가 산유국인데 이 아프리카 내에서는 뭐 1위 산유국이고 전 세계적으로도 한 9위 정도 되는 상당히 큰 이제 자원 부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자원 부국을 과거 왕조 시대에는 이제 이 왕정에서 이걸 다 독차지를 했었는데, 이걸 이제 국유화해서 이 사회 이 빈민들까지 포함해서 전 국민이 좀 혜택을 누리도록 하겠다, 뭐 이런 이제 정책들을 폈었고요. 그다음에 아랍 그 국가들의 이제 통합을 좀 촉구를 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이집트, 뭐 시리아 이런 나라들하고 좀 통합 과정이 있었는데, 그러다 중간에 이제 이집트가 무바라크 정권이 들어서면서 이스라엘하고 이 평화협정을 맺으면서 이 연합이 깨졌죠. 그래서 그때부터 리비아와 이집트는 좀 사이가 안 좋아졌습니다. 어쨌든 미국이 볼 때는 사회주의 국가라는 것 때문에 리비아가 상당히 이제 이 반미 국가로 인식이 됐고, 그런 과정의 중간중간에 이제 미국이 실제로 이 리비아를 폭격을 해가지고 카다피 이제 딸이 그 사망하는 일도 있었고요. 리비아와 미국 사이는 사실 거의 원수 같은 지금 뭐 북미 관계와 비슷한 그런 이제 관계였다라고 좀 볼 수가 있고. 그래서 그럼 리비아에서 지금 민주화 시위가 일어난 것과 관련해서 독재 국가다라는 인식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죠. 예, 왜 발생을 한 거죠? 그 사실 리비아에서 있었던 시위를 민주화 시위라고 할 수 있겠는가도 좀 의문입니다. 그 리비아를 직접 이제 가지를 못하고 다 이제 서방 언론을 통해서만 상황을 보다 보니까 실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들리는 이제 서방 언론에서는 뭐 당연히 민주화 시위라고 다른 주변국들하고 비슷하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과 좀 다른, 그러니까 리비아 현지나 아니면 다른 좀 제3 언론을 통해서 나오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일단 그 당시의 시위 자체는 민주화를 요구한 시위가 아니라 그 리비아 정부에서 원래 그 공공 임대주택을 건설을 하기로 했는데 그게 진척이 늦어가지고 그걸 좀 빨리 촉구하고 경제 부패와 관련한 부패 청산을 요구하는 그런 시위가 좀 있었다 그래요. 근데 이런 이제 소규모 시위였고, 사실 이게 큰 시위도 아니었고, 제가 뭐 알기로는 리비아에 살다가 최근에 그 국내에 들어오신 분 얘기로는 자기는 리비아에 시위가 있었는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한국에 와서야 언론 보도를 보고 아, 내가 살고 있던 리비아에 시위가 있었구나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큰 시위는 없었다는 거예요, 리비아에는. 그런데 느닷없이 그런 이제 소규모 시위가 있고 나서 며칠 뒤에 갑자기 폭동으로 그게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 중동이나 이런 데서 폭동이 일어나는 과정을 보면은 처음에 이제 민주화를 요구하는 시위가 있고, 이걸 이제 경찰이 진압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제 부상자가 생기고, 그게 점점 과격해지면서 사망자가 생기고, 그러면서 이제 시민들이 무기를 들고 폭동으로 이렇게 변하는 건데, 여기는 뭐 그런 과정 없이 처음부터 그냥 바로 폭동으로 번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위가 시작된 지 10일 만에 과도 정부가 세워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준비되지 않고선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인 거죠. 이건 처음부터 카다피 정부를 전복하기 위해서 이 요인들이 정부를 꾸리고 이 폭동을 일으키고 반란군을 꾸릴 준비를 충분히 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자연 발생적으로는 있을 수 없는 현상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고, 이 과도 정부를 구성한 사람들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해외 망명객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 내에서 사람들이 자체로 꾸린 게 아니라 해외 망명해가지고 카다피 정부의 반기를 들고 있던 사람들이
해외에서 망명 정부를 꾸려가지고 이제 리비아로 들어간 거죠. 그리고 거기에는 주된 이제 핵심 인물들을 보면 다 이 미국 유학파거나 아니면 미국에서 살던 사람들 이 주된 이제 핵심 인물들로 보이고요. 특히 반란군을 이끌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아예 이제 리비아 군인이었다가 미국에 망명해서 미국에서 교육과 훈련을 받고 미국 군인으로 있다가 리비아로 들어간 사람들이 이제 주된 지휘관으로 있고 이런 걸 놓고 보면 상당히 미국과 연계가 처음부터 연계가 있었다. 미국의 어떤 지원을 충분히 받고 있었던 게 아닌가. 자연 발생적인 민주화 시위였다라고 하는 거는 너무 피상적으로 보는 것 같고 이 내면에는 미국의 어떤 지원이 있었던 이 카다피, 그러니까 반란 소요가 아니었는가 뭐 이렇게 좀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리비아 사태 배후에 이제 미국이 있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리비아가 원래 카다피가요. 최근 연도에서는 미국과 이미 관계 개선 예.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그죠? 예, 저 장면이 2008년도에 있었던 장면입니다. 저기 이제 하얀색 옷 입은 사람이 카다피고 그 옆에 이제 그 흑인 여성이 보일 텐데 기억하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저 콘돌리자 라이스 미 국무부 장관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만남이 그때 2008년도에 상당히 화제가 됐었는데 저때 합의됐던 게 미국과 리비아가 전면적으로 이제 완전히 관계 정상화를 이룬다 이런 내용이 합의가 됐었고 사실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리비아가 미국하고 관계가 이제 계속 틀어지다가 이 냉전이 해체되면서 90년대 들어서면서 결국 미국과 화해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요. 그 과정이 미국이 계속 요구한 건 리비아에 대량 살상 무기가 있기 때문에 이걸 폐기해야 된다. 그래서 결국 이제 군 사찰을 쭉 받고 이 대량 살상 무기들을 다 폐기를 합니다. 다 폐기를 하고 그 대가로 이제 미국과 경제 봉쇄를 해제하고 무역을 개시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죠. 그래서 저 이제 2000년대 후반으로 들어가면서는 완전히 관계 개선이 다 되고 정상화가 됐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게 결국은 리비아 카다피 정부가 미국에게 속았다고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미국이 원했던 건 리비아를 전복하고 리비아에 있는 석유 자원, 수많은 지하 자원을 미국이 독차지할 수 있는 이런 걸 이제 바라고 있었는데 이건 관계 개선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결국 거기에 친미 정부가 들어서고 이라크 같은 거죠. 이라크도 결국은 똑같은 이유로 독재 정권이니까 우리가 전복시켜 주겠다 해서 쳐들어가서 이라크 짓밟고 정부를 세웠는데 지금 이라크를 독립정부라고 생각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미국의 꼭두가시 정부다 이렇게 생각하지. 카다피 정부는 미국과 관계 개선을 하면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미국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결국은 뒤통수를 맞은 거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때 리비아 그 카다피 아들과 콘돌리자 라이스와의 연문설이 잠깐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 리비아 사태가 카다피 정부 독재한 거는 민주주의 투쟁이다, 민주화 시위다라고 알려지면서 진보적인 사람들까지도 이제 카다피 정부를 막 일방적으로 독재자 이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근데 이걸 또 나토가 개입을 하고 미국이 막 공습을 하면서부터는 또 많이들 사실 혼란스러운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실 그래서 정리된 입장 정도는 그냥 뭐 민주화를 해도 그들이 하게 두어라. 아무도 이렇게 전쟁을 하진 마라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결국은 이 나토 공습이 시작되면서 오히려 복잡한 문제가 해결돼 버린 셈이 됐는데 결국은 이 리비아를 노리는 강대국들의 공습과 거기에 맞서는 리비아 민중들의 대결로 그냥 정리가 돼버렸죠.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런 거랑 비슷합니다. 4.19나 5.18 때 우리 국민들이 열심히 반정부 투쟁을 하고 있는데 막 국민들이 많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때. 네. 그걸 옆나라 일본에서 보고 있다가 한국 국민들 불쌍하다 우리가 구해주겠다 그러면서 자위대가 청와대를 폭격한 거랑 똑같아요. 미국도 그렇고 나토에서도 계속 하는 얘기가 우리의 목적은 카다피 전복이 아니다. 뭐 이런 얘기 계속해요. 우리는 단지 뭐 시민들의 학살을 막기 위해서다라고 하면서 그냥 노골적으로 카다피를 계속 공격하고 있습니다. 반군들은 계속해서 하는 말이 너네가 잘 안 도와주니까 지금 우리가 못 이기고 있다. 빨리 도와줘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나토에서 뭐 이제 계속 민간인들이 죽어나가고 있고요. 나토 공습으로 인해서 결국은 어떻게든지 리비아 내에서 이 자신들의 이권을 차지하려는 그런 이 강대국들의 음모 뭐 이렇게 거의 사실 이제 쉽게 사실 정리할 수 있는 문제가 돼버렸죠. 네. 나토가 개입을 하면 할수록 학살은 더 많아지고 더 커지고 사건이 진정 국면으로 들어서기보다는 더 장기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어요. 리비아 사태의 교훈을 찾는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예, 좀 두 가지로 꼽을 수 있겠는데 하나는 강대국들, 제국주의 국가들에 대한 환상이 얼마나 위험한 결과를 낳을 수 있는가. 네. 그들과 마치 사이좋게 지낼 수 있을 거라는 그런 환상. 내가 무기를 버리면 저쪽도 나를 공격하지 않겠지. 미국을 비롯한 이 강대국들의 이 정말 뭐랄까요? 악랄하다고 해야 되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경각심을 가져야겠다. 이런 교훈이 있겠고 또 하나는 그 잘 나가던 미국과 나토, 이 유럽 국가들도 지금은 힘이 다 빠졌다. 그래서 네. 그들의 이제 허약함을 우리가 좀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좀 자리가 아닌가 뭐 이렇게 이런 점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이 어떤 분들은요, 중동 이집트랑 막 이렇게 해갖고 민주화 시위 막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이러면서 이것이 북으로 제발 불똥이 튀었으면 좋겠다. 중국과 예. 북에도 요런 그렇죠. 민주화 시위가 필요하다. 급변 사태가 발생하지 않겠냐. 요런 기대를 아주 노골적으로 표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뭐 삐라 날려서 열심히 보내고 있는 분들. 네네, 있죠. 그쵸. 그 삐라도 지금 뭐 백령도에서 막히고 철원에서 한번 막히고 그다음에 김포에 가서 몰래 뿌렸잖아요. 네. 예. 김포 논밭에 다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김포 농민들이 굉장히 짜증나죠 이거. 불쾌해 네.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 뭐야 김근식 교수라고 이제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 이렇게 네. 발언 많이 하신 분이 있는데 그런 글을 썼어요. 북한의 체제 변화나 정권 교체 조짐이 거의 없다고 봐야 한다. 이런 이제 말을 하셨거든요. 근데 네. 그 리비아와 북한은 사실 뭐 시작은 비슷하게 갔을지 모르겠는데 이 90년대 이후부터는 전혀 다른 길을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권 붕괴하면서 사회주의 이 경제가 어려워지고 이 미국의 경제 봉쇄가 들어가면서 사회주의 국가들이 남아 있는 사회주의 국가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처했는데 네. 리비아는 결국은 어떤 방향을 갔냐면 미국에게 무기를 다 넘겨주고 이 두 손 들면서 경제를 챙기는 경제적 이득을 챙기는 이런 관계 개선의 길로 갔고요. 북한은 거꾸로 더 이제 군대를 강화하는 성군 정치라는 방식을 통해서 미국이 함부로 이렇게 전쟁을 걸어오지 못하도록 더 강화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길을 걸어간 거죠. 근데 초반에는 리비아는 오히려 이제 경제 봉쇄가 풀리면서 미국의 어떤 경제 지원도 받고 이래서 경제적으로는 더 혜택을 누렸을지 모르겠는데 결국에 와서는 결론은 어떻게 됐냐. 리비아는 미국의 뒤통수를 맞고 지금 공격을 당하고 있고 북한은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과정을 겪었지만 지금은 미국이 함부로 하지 못하고 북한하고 리비아를 비교해서 마치 북한도 뭐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한반도 정세를 모르는 분들이 하는 얘기다. 뭐 이렇게 좀 얘기할 수 있겠네요. 네. 북에서는 계속 일방적 무장해제는 없고 할 거면 너랑 나랑 같이 하자. 요런 기조 아닙니까? 그죠? 요런 기조로 보여지고요. 자,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기존에 이제 북이 계속해서 주장을 해왔던 게 있어요. 이라크를 보면서 그리고 리비아를 보면서 북이 주장했던 것이 지금 사실 좀 확인되고 있는 측면도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는죠. 그렇죠. 그러니까 북에서 이제 리비아 사태를 보면서 한 얘기가 그겁니다. 리비아가 만약에 핵을 포기를 안 했으면 미국이 과연 리비아를 함부로 공격할 수 있었겠느냐. 그러면서 자신들의 이제 핵 그 억제력을 갖춘 것에 대한 정당성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리비아는 이제 다 무기를 내려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리비아 군력이 어느 정도 되고 그러면 우리가 이 정도 쳐들어가면 충분히 이기겠다 이런 승산을 본 거죠. 근데 북한 말처럼 결국은 자기를 지킬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람만이 자기를 지킬 수 있는 거고 자기를 지킬 힘이 없으면 결국은 얻어맞게 돼 있는 게 국제사회의 냉정한 현실이다. 이걸 이번 기회에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이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북과 리비아 관계는 지금 이런 전쟁 상태입니다. 실전, 열전 상태죠. 네. 이제 북미 관계는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는지요? 예. 이 미국이 그 동안에 이제 리비아처럼 북한을 어떻게든지 이제 전쟁으로 한번 점령해 보려고 여러 번 시도를 했는데 결국은 다 안 된다는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네. 전쟁을 못 했는데 전쟁을 못 하면 결국은 이제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죠. 그 오늘도 보도를 보니까 북에 그 경수로 지금 건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작년 11월 달에 인공위성으로 찍은 사진하고 그 최근에 찍은 사진하고 비교를 했더니까 해봤는데
외형은 거의 완공이 다 됐다 그래요. 아유. 근데 내부는 인공위성으로 찍을 수 없으니까 내부 네. 시설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는 확인은 못 하는 거고. 네, 네. 어쨌든 외형은 다 갖춰졌고 11m 높이의 건물이 완성이 됐고 그 옆에 하나 더 짓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경수로 지금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예. 이런 이제 북한의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미국은 이제 안달이 날 수밖에 없죠. 어떻게든 막아야 되는데 막을 방법은 없고 전쟁도 못 하고 결국은 이제 대화를 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예. 지금 사실 이제 북미 간의 대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어요. 지난달 주말에 이제 월말쯤 해서 토론회가 있었죠. 북한의 이제 리근 국장하고 미국의 전직 관료들, 전직 이 외교 관료들을 하고 토론회가 있었고 거기서 주제가 이제 주로 뭐 평화협정, 비핵화 이런 문제였다 그러고 이번에 이제 카터 전 대통령이 또 방북을 하면 거기서 또 뭐 비핵화랑 평화협정 이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그리고 또 전직 유엔 사무총장도 같이 따라가죠. 뭐 이런 것들이 전직들이 이렇게 쭉 북한과 접촉을 하고 대화를 하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지금 체면이 현직들이 나서서 직접 양자 대화를 하기에는 이제 미국의 체면이 있기 때문에 도저히 그건 못 하겠고 전직들을 내보내서 계속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전직들이 대화 다 끝내고 나면 이제 뭘 해야 되겠습니까? 현직들이 나서야죠. 근데 아직 현직들이 나서기에는 미국에서는 준비가 좀 덜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드는 게 미국 내에서 계속 뭐 딴소리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어 테러 지원국을 재지정하려는 법안을 발의한다거나 뭐 북한이 전면전을 뭐 할 수 있다 뭐 이런 식의 발언들이 또 나온다거나 뭐 이런 그렇게 뭐 자연스럽게 쭉 흘러가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큰 대세는 이미 난 거 아니냐. 그래서 결국 대화밖에 없다라는 게 크게 볼 때 뭐 그렇게 되고 아마 이제 4월 지나고 이 독수리 훈련 다 끝나고 나면 5월 달부터는 북미 간에는 뭔가 급격한 변화가 있지 않겠는가를 좀 예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뭐 좋은 말씀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